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방법 중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 및 6월에 예정인 경제 지표들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주요 3대 지수 차트입니다. 녹색이 나스닥이고 파란색은 S&P 500이며 빨간색이 다우 지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 급락한 후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 그 이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말부터 행보장을 거쳐 2023년 나스닥은 상승 쪽으로 S&P 500과 다우는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3대 지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초 지역은행발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으로 지수가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2일과 3일 영준회에 의해서 기준 금리 25bp 인상했고 금리 인하 부정 발언으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은행 파산을 피하고 대형은행 합병 쪽으로 마무리되고 애플의 좋은 실적 발표로 5월 5일부터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경기 침체 관련 지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챗GPT를 화두로 한 AI와 반도체 쪽 빅테크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저번 주까지 지수 상승 중입니다. 보시는 S&P 500 맵에서 지난주 일주일 변동폭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의 시가총액 큰 빅테크 위주로 상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련 종목들도 상승 마무리하면서 지역은행 리스크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를 상승 혹은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무리를 주어 언제 어디서든지 위험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쪽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소비재나 에너지 쪽도 좋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주요 경제 주체 및 관련 내용의 수출, 외교, 전쟁, 질병, 경기 선행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쪽에서 봐야 할 부분은 수출 총액 증가율,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및 전쟁 관련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나라 간 규제나 세금이 중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살펴야 합니다.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한 위험성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6년 주기로 지금까지 발생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2020년의 경기 침체로 주가는 많은 하락을 하였고 앞으로 항상 예주식 해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미국 주가의 선행지수 중 하나로 80% 확률로 관련성이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관찰해야 합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 2021년 기준 69%로 15조 4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 지표도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및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부분이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큰 부분이라서 미리 선 반영하여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5월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월 2일 지역은행 파산은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5월 2일 3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는 하단 5%에서 상단 5.25%로 30년 만에 최대치로 높은 금리입니다. 이 정도이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도 갚아야 하는 비름 늘어나게 되며 은행 입장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방어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용성이 풍부했던 상황과 금리가 낮았던 상황에서 모든 게 변화하기에 대해 잘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 때 큰 규모의 유동성이 풀렸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서비스 클로 쪽의 상황들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기에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의 붕괴나 기업이나 가계의 파산 등이 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붕괴와 경기 침체 사건이 그랬듯 단기간에 모든 게 일어났기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 4일 애플이 예상치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로 그 다음 주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6월 5일 예정되어 있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보여준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5월 10일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 낮은 전년도 대비 4.9%와 전월 대비 0.4%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의 대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지표를 발표합니다. 하나는 전년도 대비 상승 하락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한 달 단위의 전월 대비 상승 하락 지표입니다. 3월부터 꾸준히 이야기 나오던 부채한도 관련 이슈 같은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다 소멸하는 X데이트 데드라인이 6월 1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당인 공화당과 협상을 5월 16일 재개하였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달러 풀기식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조건으로 전년 대비 1% 정도의 정부 재정 확장만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서로 합의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X데이트 날짜를 넘겨서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3개월 단기간 연장 합의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5월 16일까지 S&P 500 기업의 92%가 1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들 중 78%는 월가 추정치보다 높은 주당순이익을 공개했습니다. 10년 평균인 73%보다 높은 것입니다.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의 예상 실적을 더해 추정한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2.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마이너스 7.0%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 JP모건 자산운용은 이번 실적 시즌은 인상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간값 기업의 이익은 실제로 1% 이상 증가했으며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6개월 이상 후 실적 추정치를 낮추어 왔는데 지금은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만약 남은 기업들도 지금 추세대로 좋은 실적을 내놓는다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턴어라운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AI 쪽 관련 종목들과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반도체 종목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5월에 열렸던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25일에는 GDP 물가지수와 실업수 당 청구 건수 발표 예정입니다. 26일은 연준이 주요한 경제지표로 삼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A 발표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14일 연준회의가 예정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존 버냉키 이전 영준 의장과 파월의 회담에서 파월이 6월에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기준 주식 종목 검색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베스팅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위에 시장 선택하신 후 주식 선택하시고 주식 종목 검색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변경하신 후 기준 추가에 인기 항목의 시가총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열된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이 2.68달러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종목명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기호란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식 종목을 볼 때 사용하는 티커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을 보실 수 있고 아마존닷컴, 엔비디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과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비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태양광 발전 장치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유명한 제품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S, 모델 3, 모델 S, 모델 Y와 같은 다양한 모델의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동차들은 전기로 구동되는 고성능 및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 장치와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에너지를 수집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은 가정이나 기업의 전력 소비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테슬라는 또한 자율주행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센서, 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차량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독특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탁월한 성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창의적인 접근은 전기자동차 산업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테슬라를 창업한 한 그룹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르트와 마크 타페닝에 의해 창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2004년 테슬라에 투자하였고 이후 그의 비전과 지도력으로 테슬라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로 지금까지 이끌고 있으며 회사의 비전과 혁신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테슬라는 5월 1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스터 플랜 3을 발표하였고 아래의 자료들은 테슬라 홈페이지에 인베스터 메뉴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발표되었으며 테슬라의 비전은 전기차 기술을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운송수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전기차 기술의 혁신과 전체적인 규모 경제를 통해 전기차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2는 2016년에 발표되었으며 테슬라는 비전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켰습니다. 마스터 플랜 2에서는 테슬라가 국가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운송 분야에서의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경제에 도달하는 경로를 제시하며 최종 전기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 생성 및 저장을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스터 플랜 3은 저가형 소형 전기차 4,200만 대 판매와 함께 테슬라 차세대 플랫폼 3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모델 1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2024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핵심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화석 연료를 없애고 친환경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겠다는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 3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력망에서 화석연료를 줄이는 부분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차로 바꾸는 부분이 21%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난방 쪽도 클린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히트 펌프로 변경하는 부분이 22%입니다. 히트 펌프 기술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겨울의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 배터리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며 이를 난방에도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전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컨 기술도 효율 면에서 굉장하다고 하고 이를 가정의 에어컨으로도 만들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제주도의 친환경으로 재생된 에너지 같은 경우 내륙으로 이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에너지 딜리버리 쪽과 수소로 변환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플레인이나 보트의 에너지 변화가 5%입니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생산으로 창업되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S모델, 3모델, X모델, Y모델을 주력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세미트럭도 일본 양산 중이며 올해 사이버트럭 출시 계획도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향후로 복택시의 주력으로 사용될 모델 2의 실루엣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로봇택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델 2 같은 경우 현재 25,000달러의 가격대로 예상하고 있어서 전기차의 본격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지능망을 지원하는 NPU도 테슬라는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여 사용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그림처럼 파업 쪽 관련 전자 부품들도 단순화시켜서 생산성 향상 및 코스트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도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풀셀프 드라이빙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FSD가 운용되는 차량은 40만 대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제 도로 주행 영상을 가지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러가 발생하는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오토라벨링을 통해서 알맞은 주행 알고리즘을 새로 학습시켜 FSD를 업그레이드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행거리 0마일의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유일하고 가지고 있으며 이를 오토를 통해서 서버에 전송, FSD도 업그레이드 실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FSD 버전 11이 출시되고 나서 더 많은 차량에 FSD가 사용되면서 데이터 증가 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FSD가 자율주행 레벨이 높아지면 로봇택시라는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기차 생산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학습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들도 테슬라는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AI 데이에 공개한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버를 위해서 D1 칩도 개발을 했고 이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했고 성능도 타 회사 대비 뛰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D1 칩 3000개로 구성되는 슈퍼컴퓨터 도조 이그제프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1년에 200만 대 이상 양산할 수 있는 공장 기가팩토리를 운용 중이며 밑에 보시는 것처럼 텍사스의 오스틴, 독일의 베를린, 중국의 상하이, 라프레몬트 공장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해왔고 지금은 4680이란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설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 회사들이 4680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제품을 생산해서 에너지 밀도와 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수 없기에 현재 LG엔솔, 삼성 SDI와도 납품 계약해서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가 사업하는 영역 중에 큰 부분이 에너지 쪽으로 가정에 들어가는 태양열, 전지 판넬과 배터리를 이용한 저장 장치인 파워셀도 생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뿐만 아니라 대단위 태양열을 생산 저장할 수 있는 메가팩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쪽 비즈니스 이익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에너지 생산이 불규칙하여 전기에너지 공급이 불규칙적인데 이를 AI를 이용해서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에서 배터리를 차량용에도 사용하지만 이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사용하고 이를 온도 비더를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화석 연료를 줄이겠다는 플랜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텍사스에 리튬을 직접 정지할 수 있는 시설도 2023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AI 데이에서 테슬라는 휴먼 로봇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로봇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공장에 직접 사용하려고 준비 중이며 로봇에 사용된 모든 부품을 자체 설계하고 FSD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로봇 회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대에서 대량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더 높여주는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재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하였고 꾸준한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공급망 이슈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역성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양산 문제로 생산량이 늘지 않고 신규 전기차 회사들은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테슬라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론 마스크는 앞으로 1년 내에 많은 전기차 회사가 파산할 것이며 경제가 회복할 때 테슬라는 더 좋은 위치에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하나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주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상세한 부분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래 보시는 사이트는 티프랭크스란 사이트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 30명 중에서 15명이 매수 포지션이고 11명은 홀드 4명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202달러 84센트이고 12.6%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investing.com에 나오는 목표 주가입니다. 기술 분석의 애널리스트 목표가 선택하셔서 보시면 평균 187달러 35센트이고 18명의 매수 15명, 중립 5명 매도 의견입니다. 4%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investing.com에서 확인한 것이며 기본 세팅에서 몇 가지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캔들 형태로 해주시고 왼쪽의 설정 아이콘 누르시면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가의 이동평균 51선과 201선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지표 넣기 선택하셔서 무빙 에버리지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색깔과 선 두께를 변경합니다.
작년 트위터 인수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며 올해 초부터 테슬라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사업 부진 등이 실제 시장에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진행해 놓은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재조명받으면서 상승 추세 전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항상 급등과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매수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달 개파락도 보시면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모델 2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개파락. 워낙 지금까지 테슬라가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었기에 높은 기대감 때문에 실적 발표 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번 주총에서 드디어 광고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언론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많은 업체들의 견제도 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여줄 많은 부분들이 있기에 테슬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녹색의 51선을 돌파한 상황이고 201선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크로 상황도 경기 침체 쪽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더 하락이 나올지 여기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론 마스크의 큰 그림은 트위터 인수 같은 경우도 창업자인 잭 도시의 언론 자유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매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트위터의 데이터를 이용한 AI 솔루션 개발 및 향후 자동차 등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의 사용까지 고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한 차세대 6G 기반 통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까지 이 모든 걸 X라는 큰 회사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총 1위인 애플을 위협할 기업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구글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알파벳 INC의 자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1998년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검색 엔진 기능에 초점을 맞 초기에는 검색 엔진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은 구글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 검색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은 수많은 웹페이지를 세기화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검색 쿼리에 가장 관련성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글은 구글 애드워즈라는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검색 결과 페이지나 구글의 파트너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하고 검색어에 기반하여 광고 노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글 애드워즈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또한 구글 드라이브, 구글 지도, 구글 메일, 구글 크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온라인 문서 작성 및 공유, 지도와 길 찾기, 이메일 플랫폼, 웹 브라우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은 또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은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번역기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거나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현재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주회사 알파벳을 만들어서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은 현재 클래스 A, B, C의 세 가지로 상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건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A와 의결권이 없는 클래스 C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클래스 A와 C가 가격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가 매입해서 소각을 하겠다면서 약속하였기에 두 주식 중 어느 것을 투자하여도 수익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등락을 보면 클래스 C가 그래도 상승률은 1% 미만에서 높습니다. 구글은 모바일의 안드로이드와 광고 시장과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2014년 딥마인드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을 실현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켰습니다.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영국의 기업입니다.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에 구글에 인수되어 구글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딥마인드는 인간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을 모델링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주로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딥마인드는 이러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딥마인드의 업적 중 하나는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는 데 성공한 최초의 AI 시스템으로서 강화학습과 신경망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인공지능 연구와 게임 이론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딥마인드는 또한 의료, 자율주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학술, 연구와 협력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 안전성, 사회적 영향 등을 탐구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글 브레인을 딥마인드와 합병해서 알파벳 산하 기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이 1분기 실적 발표한 자료인데 구글이 매출을 내고 있는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규모가 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광고 쪽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인터넷방 서비스하는 구글 네트워크 분야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구글도 현재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TAC라고 트래픽 애쿼지션 코스트가 있는 데에는 구글 제품들이 실제 인터넷망 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글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및 기업 관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한국이 만난 지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모바일 서비스,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데 함께 기여하였습니다. 구글은 광고 애드센스,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를 통한 앱 개발로 10.5조에 이르는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5만 4천 개의 일자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유튜브로는 1.5조 원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8만 6천 개의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글은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트너사의 세계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전 세계로 진출한 개발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40%, 창의적 기업가 10명 중 7명은 해외 시청자층의 콘텐츠를 수출하는데 유튜브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K푸드 먹방, ASMR이 트렌드가 되고 K팝과 K뷰티 등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새로운 팬덤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앱 개발자들을 위한 안드로이드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사자 수 증가, 개발 기간 단축, 개발 과정 절감,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 850억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기능으로 매년 우리들의 117시간을 절약해 놀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멋진 생태계에서 더욱 행복한 한국인들의 삶을 위해 앞으로도 구글은 더 많은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어 한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구글. 오늘도 구글과 함께 합시다. 코리아 윗 구글. 아래 제품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혹은 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들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제품과 개발자용 제품들입니다. 구글은 실제 하드웨어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 이어폰, 워치와 가정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스피커, 와이파이 공유기, 각종 IoT 센서도 저기 카메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매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I/O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앞으로 넣을 신기술이나 주요한 개발 방향을 발표합니다. 인공지능 쪽에 파이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망을 발표했고 챗GPT에 대항해서 바드라는 인공지능 대화형 검색 솔루션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함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주요한 부분만 보여드리는 보이시는 주소에서 전체 영상 및 다른 영상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As you may have heard, AI is having a very busy year. So we've got lots to talk about. Let's get started. We've been applying AI to make our products radically more helpful for a while. With generative AI, we are taking the next step. Using a combination of semantic understanding and generative AI, you can do much more with a new experience called Magic Editor. Let's have a look. This is a great photo, but as a parent, you always want your kid at the center of it all. And it looks like the balloons got cut off in this one. So you can go ahead and reposition the birthday boy. Magic Editor automatically recreates parts of the bench and balloons that were not captured in the original shot. As a finishing touch, you can punch up the sky. It changes the lighting in the rest of the photo so the edit feels consistent. It's truly magical. Imagine if you could see your whole trip in advance. With immersive view for routes, now you can. Today, we are ready to announce our latest Palm model in production, Palm 2. While Palm 2 is highly capable, it really shines when fine-tuned on domain-specific knowledge. We recently released SecPalm, a version of Palm 2 fine-tuned for security use. Bard will become more visual, both in its responses and your prompts. So if you're looking to have some fun with your fur babies, you might upload an image and ask Bard to write a funny caption about these two. We are removing the waitlist and opening up Bard to over 180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Palm 2, Bard's math, logic, and reasoning it easy to read. People use slides across workspace. As you can see, we launched a side panel, something the team fondly calls Sidekick. Sidekick instantly reads and processes the document and offers some really neat suggestions, along with an open prompt. It gives you the lay of the land on a topic. Let's say you're searching for a good bike for a 5-mile commute with hills. In the AI-powered snapshot, you'll see important considerations. Right under the snapshot, you'll see the option to ask a follow-up question or select a suggested next step. Tapping any of these options will bring you into our brand new conversational mode. If you're in the US, you can join the waitlist today by tapping the lab. But today are also coming to businesses using our AI platform, Vertex AI. It's 50% cheaper. Over the last AI-first notebook, you can simply pick the files from Google Drive, and it effectively creates a personalized 다음은 구글의 재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입니다. 매출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뱅크 사이트에서 목표 주가를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 6명 중에서 6명이 매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126달러 17센트이고 2.37%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investing.com에 나오는 목표 주가입니다. 기술 분석의 애널리스트 목표가 선택하셔서 보시면 평균 130달러 50센트이고 45명의 매수 4명 중립 의견입니다. 5.88%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루하던 박스권을 돌파해서 급등 중인 주가를 확인 가능하시며 50일이 201선을 돌파했으며 추세 상승하는 차트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난년 8월의 정고점도 지난주 금요일 돌파했으며 추후 지속 상승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지켜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유동성이 줄어드는 역금융 정세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빅테크 위주의 시가총액의 큰 종목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으며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모두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